오늘 하루도 무탈히 잘 보내셨나요? 만약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과의 거리, 그리고 더 이상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는 그 소중한 누군가.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이런 순간들을 애써 외면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나이 들어보니 자식보다 이 5가지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될까요? 혹시 지금도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애정을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 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5세의 한 여성분이 방송에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쳐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했고, 자식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하나둘 독립한 후 이제는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점점 바빠졌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으며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대답만 돌아오곤 했죠. 그분은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자식들에게 모든 걸 걸었는데 정작 내가 남은 인생을 위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은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노후를 든든히 지탱해줄 5가지 버팀목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70세의 내가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무엇이 당신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분이 깨달은 5가지 버팀목을 통해 노년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매 순간을 감사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고 새롭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이 들수록 건강이 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런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70세가 넘은 김모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건강했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일상을 즐기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며 웃음을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며 운 좋게 발견된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말을 건넸죠. 그날 이후 김 씨는 건강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너무 방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있을 때는 몰랐다가 잃고 나서야 진짜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이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행위는 곧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 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가벼운 걷기를 하면 심혈관 건강은 물론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가져보세요. 식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곧 몸의 회복력과 에너지를 지탱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재료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건강도 잊지 말 것.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온도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몸과 마음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내 삶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이 단지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더 오래 행복을 나누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은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돈이 직접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도 삶의 기본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두 번째 든든한 버팀목, 바로 경제적 안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5세에 은퇴한 이 모 씨는 젊은 시절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꼼꼼한 가계부를 쓰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걱정이 없어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퇴직 후에도 그는 큰 스트레스 없이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적립해둔 연금과 소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줄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박모 씨는 젊은 시절 수입이 높았음에도 과소비와 무계획한 재정 관리로 인해 은퇴 후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죠. 경제적 안정은 단지 통장에 돈이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여유와 삶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자신이 있나요? 이러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불안감 없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지 못한 채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더라도 꾸준히 준비하라.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적립해둔 작은 돈이 노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20년 동안 꾸준히 적금에 넣는다면 큰 금액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노후에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비 습관을 단순화하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박한 삶은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라.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은 실제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가계부를 작성해 내가 얼마나 쓰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돈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이지 인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돈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이신가요? 만약 아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노년의 평안은 결코 거창한 준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린 습관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건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제적 안정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팀목, 바로 인간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모 씨는 70세를 넘기며 삶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일과 가정에만 매달리느라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다시 보자라는 말로 약속을 미루기 일쑤였죠. 하지만 은퇴 후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들자 김 씨는 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문득 떠올라 연락했어라며 그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예전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그날 친구의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삶을 다시 밝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누군가와 연결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더 쉽게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 중에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주 연락하고 진심을 담아라. 좋은 관계는 먼저 연락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잘 지내고 있나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단순히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정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과 조건이 있어도 내면의 평화와 나만의 시간이 없다면 삶은 고단해질 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버팀목,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 버팀목, 나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마치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가 됩니다. 65세의 이 모 씨는 평생 바쁘게 일하며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병원 진단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라는 결과 앞에서 그는 비로소 건강이 전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식습관을 바로잡으며 몸과 마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의 말처럼 건강은 삶의 모든 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첫 번째, 꾸준히 움직이세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을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세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음식이 약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하고 작은 기쁨에도 만족하는 태도를 길러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버팀목, 나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일,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은 삶의 여유와 의미를 되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70대의 정 모 씨는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난 후 한동안 허전함과 외로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캔버스 앞에서 색을 칠하며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만의 시간은 이렇게 만드세요. 첫 번째, 나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독서, 요리, 음악 감상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자연과 가까워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줍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온함을 느끼게 하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단순한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나만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돌보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보니 자식보다 이 5가지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주제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나만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